78번 보험료 특별계정 투입식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일종의 우리가 항상 그 문제를 풀 때는요,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2영업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납보험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플러스 2영업일 기준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1회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승낙일이 우리 청약절의 종료일 이내에 승낙이 됐을 경우에는 플러스 1영업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종료일 이후에 만약에 승낙이 됐으면은 승낙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제1회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약철의 종료일 이전에 승낙이 됐을 경우에는 청약철의 종료일 플러스 1일. 그러니까 여기 청약철의 종료일이 지금 승낙일이 청약철의 종료일 이전에 됐으니까 청약철의 종료일인 12월 1일 플러스 1일인 12월 2일 날 우리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승낙일이 12월 1일 청약철의 종료일 이후에 12월 만약에 2일에 승낙이 됐다 그러면 요 승낙일인 12월 2일에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료일 전이니까 플러스 1일. 그래서 12월 2일이 되겠습니다. 청약철의 종료일 이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청약철의 종료일 이후에는 우리 그날 승낙한 날짜가 투입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청약철의 여기 종료인데 종료 이전에 만약에 승낙을 했다 그러면 요 청약철의 종료일 플러스 1일이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 승낙일이 아니라 이내에 승낙됐으니까 종료일 플러스 1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종료일 이후에 승낙됐다 그러면 승낙일. 청약철의 기간 내에 계약이 승낙된 경우 제1회 보험료는 청약철의 종료일이 아니라 종료일 플러스 1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 제1회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제2 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제1회 보험료에 한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료일 기준으로 이전에 승낙이 되면 플러스 종료일 플러스 1일. 이후에 승낙이 되면 승낙일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일 때만 제1회 보험료에만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2회 보험료부터는 전부 다 플러스 2일 개념이 적용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9번 특별계정 투입식이 두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납보험료 어떤 게 됐었습니까? 매월 계약 해당일, 그죠? 플러스 2일이 적용되지 않는 거 선납보험료, 그죠? 매월 계약 해당일이니까 틀렸고요. 추가 납입보험료 뭐였습니까? 플러스 2영업일이었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2영업일이니까 맞습니다. 제2회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납입일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제2회 보험료가 우리가 그 월 계약 해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 또 계약 해당일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2회 보험료는 플러스 2일을 하는데 요게 며칠 전이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일을 할 건지 마이너스 2일을 할 건지 이렇게 계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뒤에서 잠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보험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종료일 이후에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에 우리가 처리가 되고 승낙일 종료일 이전에 승낙됐을 경우에는 종료일 플러스 1 영업일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2회 보험료를 월계약 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요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계약 해당일 당일에 납입하면 플러스 2일이 되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요거보다 하루 전이면 우리가 마이너스 요 전이면은 1일 되는 개념이고 이후에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2일이 더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월계약일, 월계약 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이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선납보험료만 월계약 해당일이고 그 다음에 제1회 보험료가 청약철의 종료일 이전에 승낙됐느냐 이후에 승낙됐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1일 또는 승낙일이 되는 부분이고 2회 보험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납입일 플러스 제2 영업일이 된다라는데 이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납입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납입일 플러스 1 영업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기억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납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일, 이건 다르니까 특별 계정에 투입된다 얘기했고요. 추가 납입 보험료는 계약 관리 비용에 차감 없이 전액이 아니죠. 당연히 예, 특별 계정에 투입될 때는 비용 같은 것들을 차감하고 투입이 되고요. 선납보험료와 추가 납입보험료의 특별 계정 투입 시점은 동일하다? 아니죠. 선납보험료는 계약 해당일, 추가 납입보험료의 경우에는 납입일 플러스 2일, 그죠? 2영업일, 그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동일한 게 아니고 다르다.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기 전까지 선납보험료는 예정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기 전까지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 이율로 우리가 계산이 된다. 이런 거예요. 예정 이율로 계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험료 특별 계정 투입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종류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납입일 플러스 제2 영업일인데 제2회 보험료의 경우에는 플러스 1일 0일, 그 다음에 플러스 2일 이런 공식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어느 시점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79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0번 월 대체 보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액 유니버설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월 대체 보험료라고 하는 게 월 이제 우리가 유니버설 보험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 이제 월 대체 보험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험들에 빠져나가는 그 월대체 보험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약이 체결돼서 유지되는 비용이니까 체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특약 보험료라든지 위험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월대체 보험료에서 빠져나갑니다. 계약 대출이자는 당연히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계정 적립한 금액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월대체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험계약 대출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대체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보험계약 대출이자 요거는 요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액 유니버설 보험 같은 경우는 월대체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납입 최고 기간을 부여하고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하는 거.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월대체 보험료로 차감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달 그 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게 아니라 대체 보험료에서 차감이 되다가 그게 더 이상 차감될 수 없을 때는 예,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대체 보험료는 월계약 해당일에 어떤 금액에서 공제되는 거죠? 예, 해약환급금. 여러분들이 이미 내놓은 해약환급금에서 계속 공제하다가 해약환급금이 제로가 돼요. 보통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7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7년까지가 우리가 맥스인데요. 이때까지 돼서 0이 되는 시점까지 됐다가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대체 보험료가 차감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납입 최고를 통해서 이 유니버설 보험 계약이 해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유니버설 변액 보험이라고 하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라는 게 뭐 납입 추가 기능, 납입 중지 기능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없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해지될 수가 있습니다. 월 대체 보험료는 해당 월에 위안보험료와 계약 체결 비용 및 기타 비용 특약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특약이 부과된 경우 특약 보험료인데 우리가 기타 비용 같은 경우는 수금 비용이니까 이런 부분이 해당 월에 위안보험료와 계약 체결 비용이 있지만 기타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보험과 일반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이 청약철회 사유에는 제한이 있다. 그런 거 아니죠. 똑같습니다. 변액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청약철회 사유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난 청약철회 하겠다? 그러면 청약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월대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좀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매월 우리가 보험료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미 해약환급금 부분에서 월대체 보험료가 납입이 중지됐을 경우에 차감되는 비용을 뭐라고 한다? 월대체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도 괄호치기로도 나오니까 이 개념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범위는 굉장히 작은 범위에 한 몇 줄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월대체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험계약 대출 이자가 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8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해약 환급금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 중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액보험에서는 해지 환급금이라는 용어를 다 해약 환급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내용이 아닌 거 우리가 해약 환급금 같은 경우에
변액보험을 해지할 경우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그저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우리가 해지 해약 환급 해지 공제 금액 그죠? 공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지 공제 금액을 제한 빼는데 이 해지 공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죠? 그래서 해지 공제에 해당하는 것은 미상각 신계약비, 계약대출 원리금, 해지 공제 금액. 기본보험금은 우리가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빼는 게 아니죠. 그죠? 기본보험금은 이미 보험료에서 처음부터 빠져서 나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지, 해약 환급금에서 공제되는 거, 미상각 신계약비. 우리가 책임 적립금 앞서서 생명보험 얘기할 때 책임 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미상각 신계약비. 우리는 이 부분은 해약 환급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우리 해약환급금에서 빼주죠. 여러분들 돈을 받았는데 만약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약환급금에서 여러분들 대출 원리금 빼죠. 빼고 여러분들 남은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다 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대출 원리금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빼고 줍니다. 해지 공제 금액을 빼고 여러분들한테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납입 최고 기간 똑같습니다. 일반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납입 최고 기간은 14일 이상 부여를 하고 14일 이상이 지난 다음에 최고 기일 다음에 그 다음 날 계약은 해지가 되는 겁니다. 중도 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을 차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차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거니까 나도 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해약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당연히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해약 환급금이 높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낸 것보다 운용을 잘해가지고 해약을 해도 높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에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계약 해지 시 기준 가격은 해지 신청일 당일에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계약 해지 시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지 신청일 당일의 기준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격을 정합니까? 계약 해지 시 기준 가격이니까 해지 신청일 플러스 2일의 기준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당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우리가 해약 환급금으로 한다. 그게 아니라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 공제 금액 차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해약 환급금에서 그죠?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우리가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죠? 해약 환급,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 공제 금액 빼는 게 아니라 해약 환급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우리가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거. 그래서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약 환급금 부분은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해약 환급금에서 원리금, 여러분들이 대출받은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1번이었습니다. 82번 변액보험의 해지입니다. 이제 변액보험을 여러분들이 해지할 수 있겠죠. 어떤 해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험회사가 하는 부분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통지나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거고 부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부활 시 적립금 및 보험금액은 당연히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지된 기간은 특별계정의 운영 실적 확보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해지하고 나면 그 해지된 다음에는 특별계정에 있던 돈도 다 일반 계정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계정 운영 실적 확보가 불가능하죠. 해약 환급금에서 위험보험료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이 즉시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는 항상 납입 최고 기간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해약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나이나 보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피보험자의 나이라든지 기간, 보험 기간 등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이 해약 환급금이 달라진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계약자 적립금이 관리되는 계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가 되면 어디서 특별 계정에 있던 돈이 여기서 있는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니까 여기로 옮겨놓는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정으로 옮겨놓는 거니까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해지가 되면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거니까 만약 해지된 시점부터 부활하는 시점까지는 특별 계정 운영 실적이 불가하는 거예요. 운영이 불가하다. 앞서서 나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은 비의 기간이 길다? 아니죠. 동일합니다. 14일 주어지고 있고요.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부활이 가능한 게 아니라 똑같죠. 3년 이내에 해지 부활이 가능하고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해지된 경우는 부활이 가능하다? 우리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기억나시죠? 뭐 우리 해약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런 수령 뭐 이런 보험금 발생 사유가 없는데 2년이 지난 경우라든지 아니면 계약이 해지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부활하려고 해도 안 되죠.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반해서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 계정에서 운영된다?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납으로 해지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특별 계정에 있던 돈이 일반 계정으로 옮겨져서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이 해지될 수 있는데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고요. 납입 최고 기간은 14일을 부여하고 마찬가지로 해지된 계약이 모든 계약이 부활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당연히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2번이었습니다. 83번 부활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 우리 변액보험의 부활 효력 대해서 맞게 설명한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활 시 특별 계정에서 관리하던 해약 환급금을 일반 계정으로 투입한다. 어떻습니까? 맞죠? 부활할 때. 근데 부활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해지할 때, 우리가 해지하고 부활하고는 반대잖아요. 해지할 때는 우리가 특별 계정에 있던 돈이 일반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럼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니까 다시 원래로 회복이 돼야 되니까 일반 계정에 있던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 계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 계정에서 관리하던 게 이거 바뀌었습니다. 일반 계정에서 관리하던 해약 환급금을 다시 특별 계정으로 투입하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해약 환급금 수령일, 우리가 수령한다 그러면 무조건 부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수령하지 않고 3년 이내에 우리가 계약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 보험하고 동일합니다. 부활 시 연체 보험료 외에 별도의 연체 이자는 납입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우리 항상 부활할 때는 납입 보험료와 미납입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합쳐서 내야 되겠습니다. 부활 시 계약자 적립금은 해지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우리가 계약자 적립금은 요 해지 시점에서 적립금을 가지고 다시 요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냈을 때 미납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납입했을 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체보험료 납입 후 특별계정 투입 시점은 여러분들이 납입보험료를 냈어요. 그러면 바로 특별계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납입보험료는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제2 영업일 후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활 승낙 후 연체보험료가 납입 완료된 경우, 연체보험료가 납입 완료된 후에 부활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납입일인지 아니면 승낙일인지 둘 다 상관없이 납입이 되거나 승낙이 된 이후로 플러스 제2 영업일 이후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부활하면 해지된 기간 동안의 특별계정의 운영실적 확보가 당연히 불가능한 거예요. 해지가 됐으니까 요 해지가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요때 이제 특별계정에 있던 돈이 일반 계정으로 들어가니까 요때부터는 해지된 시점부터는 특별계정 운영이 불가능한 거고요. 부활 승낙 후 연체보험료 납입 시 연체보험료 납입일에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승낙한 후에 연체보험료가 납입되면은 연체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제2 영업일입니다. 그죠? 납입된 다음에 승낙이 되면 승낙일 플러스 제2 영업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날짜에 들어가는 것은 계약 해당일에 들어가는 것은 선납보험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일반 모집인 때 우리가 배웠던 부활하고 동일하다라는 거.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보험료를 연체이자와 함께 납입해야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83번이었습니다. 84번 계약 대출, 우리가 보험계약 대출을 약관 대출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 대출, 그러니까 내가 낸 보험료 범위 안에서, 근데 보험료 범위가 아니라 내가 낸 보험료 중에서 이제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안전판이죠. 여러분들이 해약을 했을 때 받아갈 수 있는 그 돈 안에서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이 냈던 보험료를 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험계약 대출 또는 약관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 범위 아닌데 그 낸 보험료 범위 안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가입했던 보험을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 대출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대출이 안 되는 보험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모든 보험이 대출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대출이 안 되는 보험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 되고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을 갚을 때는 아무 때나 갚으면 되는 거죠. 원할 때. 그죠? 여러분들이 돈이 생기면 아무 때나 갚으면 되는 거지 꼭 정해진 날에 대출을 여러분들이 그 대출 받은 것을 갚아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자,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전액 아니죠. 여기서 비용 같은 게 발생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액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꼭 정해놓은만 상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이 생기면 아무 때나 상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붙는데 그 전에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능하다. 해당 계약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뭐라고요?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앞에서 배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대출 내줄 때 그 다음에 대출을 여러분들이 할 때 해약환급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 그 해약환급금에서 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틀린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액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 대출 이자와 관련된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특별 계정에 투입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 계약에 대출을 받을 경우 특별 계정 방식과 일반 계정 방식이 있는데 대출 가능 횟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보험처럼 받는 경우, 일반 계정에서 돈을 빼는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그런 방식이 있지만 특별 계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월 1회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 계정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월 1회, 일반 계정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상환은 상환일에 즉시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즉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상환 금액도 마찬가지로 상환일에 즉시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2영업일에 우리가 투입됩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금을 월 계약 해당일에만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대출 원리금은 항상 언제든지 상환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출 상환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약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출금을 빼서 차감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관대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 때나 갚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계약 대출이 있을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4번이었습니다. 85번 계약대출 두 번째입니다. 보험계약대출 두 번째.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특별 계정 방식이 있고 일반 계정 방식이 있다. 근데 일반 계정 방식에서 우리가 운용을 하면 특별 계정 방식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온 것 중에 비용도 빼고 우리가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되는데 일반 계정 같은 경우는 일반 계정에서 돈을 빼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다 이익은 다 일반 계정에 전액이 반영이 되는 거지 특별 계정에 전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차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정 방식에서는 우리가 이자가 들어오면 전액 모든 이익은 다 일반 계정 방식으로 다시 투입이 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것을 고르는 부분은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해당 계약의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아까 뭐였습니까?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금을 일반 계정에서 먼저 지급한 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대출 원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별 계정에서 먼저 지급한 다음에 특별 계정의 계약정자 적립금에서 우리가 빼서 일반 계정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가 납입한 이자 일반 계정 방식이니까 특별 계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계정 운영 비용 같은 게 빠져나가는데 일반 계정 운영 방식에서는 계약자가 납입한 이자는 전액, 여기서만은 전액은 다 맞는 답이에요. 전액 일반 계정 이익으로 처리한다. 전액이 맞는 거 우리 없습니다. 그죠? 전액이 거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액이 다 투입되는 게 아니고 비용 같은 게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일반 계정 방식의 보험계약 대출에서 이자는 전액 일반 계정의 이익으로 처리돼요.
만약에 특별 계정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비용이 빠질 텐데 일반 계정 방식이기 때문에 전액 일반 계정 이익으로 처리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보험계약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특별 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금액만큼 운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험계약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일반 계정 방식이니까 일반 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그만큼이 운용되지 않는 거가 되겠죠. 특별 계정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냥 일반 계정 물어보는데 특별 계정 얘기가 나오면 다 틀린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맞는 내용은 전액 일반 계정의 이익으로 처리된다. 이런 부분이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이 맞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꼭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계정 방식의 대출에서는 전액 일반 계정의 이익으로 처리된다.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이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출 이자가 8만 원인데 우리가 일반 계정은 이자가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일반 계정으로. 근데 특별 계정에서는 뭐가 빠져요? 항상 비용이 빠집니다. 수수료나 비용이 빠지니까 계약 대출 수수료가 1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8만 원에서 1만 원을 뺀 7만 원이 우리 특별 계정에 투입되겠죠. 그죠? 우리가 당일날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납입 플러스 2 영업일 후에 들어갑니다. 일반 계정 담보대출로 대출할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데 당연히 대출 이자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낸 보험료지만 이자 발생하고요. 이자는 전액 일반 계정으로 처리된다. 일반 계정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대출은 월 1회만 가능한 게 아니라 특별 계정인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 1회 일반 계정 방식인 경우에 대출은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특별 계정 방식은 대출 원금을 특별 계정에서 먼저 지급한 후에 일반 계정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금액만큼 우리가 특별 계정 같은 경우에 대출 원금을 특별 계정에서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 계정에 계약자 적립금에서 먼저 지급한 다음에 특별 계정에서 빼가는 방식입니다. 그죠? 왜냐면 특별 계정에서는 바로 돈을 빼가기가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바뀌었다라는 부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약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자가 발생을 하고 일반 계정 방식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전액 이익으로 처리된다. 전액이 가능한 부분이 대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계정 방식은 월 1회 가능하고 일반 계정 방식에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기억하시면서 계약 대출 두 번째 에센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6번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변액보험 계약의 변경에 대한 부분 우리가 따질 때 항상 말하는데 우리가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액은 가능한데 증액은 불가능해요. 보험계약을 할 때 우리가 감액은 가능한데 증액이 불가능하다. 요런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틀리게 설명한 거 기본 보험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우리가 지금 기본 금액이 있고 변동보험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만큼 동일한 비율로 감액을 해야 돼요. 감액하는 경우에는 같은 비율로 동일한 비율로 변동보험액도 감액된다. 맞는 내용이고 청약서 작성 시 피보험자의 성별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정정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잘못했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성별 정도는 우리가 정정 가능하다.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감액 이코르 해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에 보험 가입 금액의 증액이나 감액이 모두 가능한 게 아니라 증액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좀 생겼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늘릴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금액이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증액은 안 되고 감액만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 중에 첫 번째는 같은 비율로 기본 보험 금액하고 변동 보험 금액이 같은 비율로 감액이 되고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 계약에서 변경할 수 없는 거 우리 앞서서 했습니다. 우리 수익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고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고 피보험자는 절대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설의 보장 보험기간과 의무납입기간은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액 유니버설 보험의 보험기간과 의무납입기간은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보험자 변액 유니버설 보험의 보험기간 의무납입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 변액보험은 기본 보험금액과 변동보험금액을 각각 다른 비율로 감액할 수 없죠. 그죠? 동일한 비율로 각각 다른 비율이 아니라 동일한 비율로 감액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변액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렇게는 못 갑니다.
변액에서 일반으로 올 수 있는데 일반에서 다시 변액으로는 못 갑니다. 기본 보험 금액 또는 변동 금액만의 감액이 가능한 게 아니라 감액은 가능하지만 둘 다 동일한 금액, 둘 다 감액을 해야 되는 거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감액할 수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뭐만, 그죠? 뭐뭐만, 뭐든 반드시 이런 것들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감액은 불가능하다. 둘 다 감액, 동일한 비율로 감액을 해야 된다. 계약력 변경해서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거, 피보험자 변액 유니버설의 보장기간, 의무 납입기간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 기억하시면서 8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7번 특별계정 펀드의 폐지입니다. 우리가 펀드 폐지 뭐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최근에는 뭐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펀드 폐지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펀드를 설정한 다음에 1년이 되는 날에 투자 설정 금액이 뭐 50억 미만인 경우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지 사유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계정 펀드의 운용 대상이 소멸했어. 그럼 당연히 펀드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운용 대상이 없었어요. 주식이나 이런 회사들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폐지 사유가 되겠죠. 자산 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용할 수가 없으니까 예, 폐지하겠죠. 펀드를 설정한 후에 1년이 되는 날에 투자 신탁의 설정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 예, 이런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1년이 되는 날에 50억 미만인 경우에 폐지한다고 알려줍니다. 특별계정 펀드 수의 투자 수익인데 손실이 났다. 손실 날 수 있잖아요. 그죠? 특별계정은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손실이 났다 그래서 폐지하게 되면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계약자가 문제잖아요. 그거를 안정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여부는 관계없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에 펀드의 최초 개설 시 자산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서 일정 규모 유상을 아까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처음에 기본 변동보험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돈을 넣어서 여기 종잣돈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시드머니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을 좀 넣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초기 투자 자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초기 투자 자금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펀드 개설 시 회사 자산의 일부를 펀드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최초 개설 시 그래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초기 투자 자금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마 시험 문제 고르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지문으로 나올 때 초기 투자 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 펀드의 운영 대상이 소멸되어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없죠. 지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지들이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운영회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최근에는 아마 그런 공지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이 펀드가 소실 이제 어떤 부분에 아까 이것처럼 1년이 지났는데 50억 미만이 됐어요. 그래서 펀드 폐지 사유가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운영하고 폐지합니다. 대신에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펀드로 이동할 때는 예, 그 수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펀드를 설정한 후 6개월이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죠? 1년이 지난 후에 일경 계속해서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펀드 폐지할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1년. 적어도 1년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6개월은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6개월이 너무 부담하잖아요. 그럼 직접 투자하지 왜 펀드에 가입하겠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0억이 안 돼요. 그럼 너무 작기 때문에 펀드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 펀드로서의 어떤 그런 그 해지나 이런 기능들을 다 못하기 때문에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펀드 폐지 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펀드로 옮겨주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펀드로 옮겨주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펀드에 대해서 그 금액을 여러분들 계좌에다 다시 넣어서 다른 상품으로 안내를 하겠죠. 예, 해지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계정 펀드라고 하는 것은 폐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간이 1년 50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년 50억 미만인 경우에 그렇고 이게 예를 들어서 투자 실적이 잘 안 돼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났다고 해서 폐지가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7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